저희의 이제 기본은 뭐 2년, 전,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좀 막대해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 그냥 뭐 주간, 야간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저는 존엄케어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나요. 짧게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은평센터에서 방문 요양을 하고 지금은 이제 위원장으로 당선돼서 무급휴직중에 있습니다.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 노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2017년도 말에 설립이 됐고 설립의 가장 큰 배경은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처우 개선비라고 시간당 625원 그리고 월 160시간으로 하면 10만 원을 상회하지 못하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처우 개선비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삭제가 된 거예요. 당사자의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제된 현실에 좀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해서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을 설립이 되게 됐습니다. 실제 뭐 면담이나 간담회 해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제도과와 운영과와 함께 이렇게 사안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진행을 했고 7월 달에는 노정교섭 공식 공문 교섭을 하자라고 하는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임금부터 같이 교섭을 하자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교섭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공문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요양보호사는 이제 국가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받아요. 이론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크다. 저희들의 호칭에서부터 이제 좀 천차만별인 게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일을 하러 갔을 때 맨 처음 들었던 호칭이 이제 아줌마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의 임금은 공적 재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아들 며느리가 월급을 주는 걸로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막대해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좀 사회적 인식이 좀 가장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치매나 어쨌든 인지가 없으신 분들을 케어하는 과정 안에서는 저희의 이제 기본은 뭐 2년, 전,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특히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월 60시간을 하지 않으면은 사대보험도 안 되고 근데 내가 월 60시간을 하고 싶어도 월 60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랬을 때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보장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시설 같은 경우는 인력 배치 기준이 현재 2.5명당 1명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야간에는 최소한 막 18명? 그랬을 때에서는 가장 큰 거는 인력 배치 기준,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 위험수당을 요청을 했었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수면 아래에서만 있다가 코로나로 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필수 노동자라고 하고 없어서는 안 될 노동이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 개선비가 없어지고 그리고 치매 수당이 내년부터는 없어져요. 네, 그것도 그냥 그 치매 어르신을 케어하게 되면 3시간에 뭐 한 5,400원 정도거든요. 3시간에. 그리고 한 달만 하더라도 그게 그냥 10만 원 정도인데 내년부터는 치매 수당을 없애는 건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노동 조건은 더 열악해진 거예요. 위험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일단은 무산이 됐죠. 고용 안정과 그리고 어떤 임금에 대한 부분들 수가상 인건비대로만큼은 좀 지급받아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근본적인 거는 노정 교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그런 구조와 틀을 마련해야 된다.
저도 민간 네. 재가센터에서 어쨌든 근로계약서 썼어요. 1년으로 썼고 10개월 만에 어르신들의 변심도 있고 입소하시거나 이럴 경우는 이제 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거잖아요. 퇴직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을 매월 납부를 해요. 그랬을 때에서는 제가 이제 물어봤죠. 저의 이제 퇴직 적립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12개월 1년이 안 돼서 지급받지 못하고 센터 운영비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공단이나 이런 데 통해서 알아보면 이건 아니라 그러던데요. 월급을 주는 센터장이 이제 가까운데 장교양 제도와 관련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다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뉴얼이든 고시든 시행령이든 그거에 이렇게 위반되던가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14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 다 달라요. 임금도 다 다르고 똑같은 요양보호사가 저희 매뉴얼도 있거든요. 요양보호사 업무 매뉴얼. 근데 시급이 달라요. 이런 관계들을 정립해주는 건 저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하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요구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센터의 재무회계의 관리 감독은 지방정부한테 있어요. 13년 동안 지방정부에서 시정지시 내려간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13년 동안 해야 될 부분들의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하자. 초고령사에 대한 준비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진짜 지방정부가 재무회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면 이게 돈벌이를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부장 그리고 저희도 조세로도 같이 운영하는 공공의 서비스를 입각해서 이것이 운영되고 관리되고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서 임금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노조에서 소송을 걸었대요. 역사적 구조적인 가사노동에 대한 저평가가 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는 이제 국가가 책정을 하는 건 거죠.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 부분들은. 지금 98%가 민간이에요. 그리고 뭐 지자체가 운영한다 할지라도 다 민간 위탁 줬어요. 저는 운영 주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서비스는 공공의 서비스다. 그 부분들이 저는 사회적으로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그 현장을 진짜 13년 동안 지킨 사람들은 직접 서비스를 한 요양보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권리 향상이 저희는 어르신 존엄케어와 무관하지 않다. 비례한다.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부하고의 노동교섭을 통해서 어르신 존엄케어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반드시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